코 재수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재료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실 수는 없으실 텐데요. 오늘은 코 재수술의 가장 중요한 재료, 늑연골, 그 중에서도 자가 늑연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테니 이 영상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자연지 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김덕중입니다. 코 재수술 시 자가 늑연골이 추천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코 재수술의 경우에는 이전 수술에 인해서 코의 기본적인 구조가 손상이 됐거나 변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자기 조직인 비중격 연골이 이미 첫 수술에 사용되어서 재사용은 불가능하죠. 이런 경우에는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재료는 기증 늑연골과 자가 늑연골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연골 모두 각각의 장단점이 있지만 자가 늑연골은 이런 이물 반응이 없는 자가 조직이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자가 늑연골은 수술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양이 풍부하면서도 지지력도 꽤 좋습니다. 따라서 이물 반응으로 인해서 염증이 발생했던 코나 구축이 발생한 코를 재수술할 경우에 아주 좋은 재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코 재수술이 아니더라도 첫 번째 코 수술에도 자가 늑연골 사용을 추천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이 비중격 연골이 매우 작고 약해서 그 지지력이 불안하거나 또는 들창코 혹은 또 짧은 코, 또 작은 코를 가지신 분께도 코 수술할 때 자가 늑연골을 추천드립니다. 코가 작으면 그 안에 연골도 작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가 늑연골과 기증 늑연골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자가 늑연골은 내 거, 기증 늑연골은 기증받은 남의 거. 기증 늑연골이라고 하면은 뭔가 꺼림직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데요. 내 몸에 들어갔을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불안감 때문이겠죠. 기증 늑연골은 이물 반응이나 면역 반응이 이렇게 생기지 않도록 특수한 처리를 한 의료 재료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기에 몸에 흉터를 남기지 않고 좀 더 튼튼하면서도 화려한 코 라인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자가 늑연골의 장점과 단점, 특히 이제 와핑이나 흉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늑연골은 내구성이 굉장히 좋은 재료입니다. 자가 늑연골 역시 내구성이 좋겠죠. 게다가 본인의 신체 조직이기 때문에 염증 확률도 적고 또 흡수율 또한 아주 낮아서 수술 후 모양도 잘 유지가 되는 편입니다. 그러나 자가 늑연골에도 분명히 이런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와핑 현상하고 흉터입니다. 와핑 현상은 수술 후에 시간이 좀 지나면서 코에 삽입했던 늑연골이 휘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가 늑연골은 일직선으로 잘 다듬어서 사용한다고 해도 기존 형태로 이렇게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휘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늑연골을 채취한 후 30분 정도를 이렇게 생리식염수에 담갔다가 이런 변형 여부를 이렇게 확인을 하고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와핑 현상이 이렇게 생겼더라도 반대로 겹쳐서 사용을 하거나 이렇게 풍부한 임상 경험을 통해서 채택한 기술로 아주 적합한 형태를 만들어주면 또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늑연골 채취를 할 때 절개를 하기 때문에 해당 부위에는 반드시 절개 흉터가 생기게 됩니다. 대략 한 2cm 내외 정도의 절개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흉터는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 과정을 거치면서 거의 6개월이나 1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많이 옅어지기 때문에 또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간단히 자가 늑연골에 대해 알아봤는데 이제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가 늑연골 관련 질문을 하나씩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가 늑연골은 부작용이 없나요? 사실 어떠한 수술이든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0%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물 반응으로 인한 염증을 발생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아주 낮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가 늑연골은 얼마나 떼나요? 어려운 질문만 주시네요. 정확히 몇 센티미터를 채취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 드리기는 불가능합니다. 환자분마다 개개인의 그 수술 방법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이렇게 필요한 양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자가 늑연골은 보통은 7번, 8번, 9번에서 채취를 하고 있고 대략 3cm 내외 정도로 채취하게 됩니다. 자가 늑연골 채취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나요? 채취가 불가능한 건 아니고 채취를 해도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바로 늑연골이 석회화된 경우인데 석회화가 이루어진 늑연골은 수술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길이와 두께를 얻지 못하는 것은 물론 사용하더라도 이게 흡수율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수술 후에도 모양이 변형될 가능성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기증 늑연골을 이용해서 수술을 진행할 것을 권고드리기도 합니다. 자가 늑연골 채취한 자리에 다시 연골이 생기나요? 아니요. 아쉽게도 우리 몸은 연골은 다시 생성되지 않습니다. 연골을 채취해도 또 생기거나 자라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비중격 연골이나 기연골도 계속 자라나서 수술할 때마다 사용이 가능할 텐데요. 코 재수술은 무조건 자가 늑연골로 해야 되나요? 이것도 아닙니다.
개개인의 현재 코 모양과 개선을 원하는 정도와 모양에 따라서 진단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사용되는 재료 또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속된 염증 발생으로 인해서 여러 번의 코 재수술을 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구축이 심해지고 너무 작거나 짧아서 비중경 연골이 많이 부족한 코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자가늑연골 사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원장님, 자가늑연골로 수술하면 수술 시간이 늘어난다는데 부작용 확률도 늘어나는 거 아닐까요? 저는 환자분들께 자가늑연골 코 수술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때 수술을 총 2번 한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 수술은 늑연골을 채취하는 수술인데 이건 코가 아니라 가슴 아래쪽에 복부 쪽에서 이루어지죠. 그리고 두 번째로 코 수술을 진행하는 겁니다.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수술들이지만 각각 별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코 수술 시간이 길어지는 건 아닙니다. 수술 시간이 길어지면 붓기나 회복 기간에 일부 영향을 끼칠 수는 있지만 부작용의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가늑연골은 만지면 딱 수술한 티가 난다던데 이건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어느 부분을 만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늑연골은 귀연골이나 비중경 연골보다도 약간 단단하기 때문에 만져보면 알 수도 있죠. 하지만 늑연골은 코의 기둥을 튼튼하게 세우는 데 사용되니까요. 많이들 만져보시는 코끝에는 귀연골을 하나 더 추가해서 코끝의 높이와 모양, 라인을 잡아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르실 수도 있죠. 근데 자가늑연골을 떼면 가슴 부위에 외부 충격을 받았을 때 좀 위험할 것 같은데 뼈와 연골은 좀 달라요. 늑연골을 채취한다고 해서 뼈에 골절을 일으키거나 상해를 입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가슴 부위에 외부 충격을 크게 받으면 연골 이게 채취 여부를 떠나서 통증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오늘은 코 재수술 시 자가늑연골을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성형외과 전문의 김덕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